모두를 위한 한국학 플랫폼 꾹하니의 쩌니 길이 해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꾹하니의 최애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제의 황금 동료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한국 영화의 저력을 알린 기생충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깊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 혹은 한국 문화에 대해 생소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꾹하니가 한국 영화 초보분들한테 영화를 추천하고 거기 안에서 한국의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전에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뭐지? 각자 선정한 영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스터를 제한 시간 2분 내에 그려주세요. 단, 영화 제목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작! 저 펜 하나 있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느긋하게 해야 더 잘 되는 거라서. 시간 알려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전 끝입니다. 벌써? 1분 경과했습니다. 어, 20초. 왜 이렇게 더 빨리 걸려?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와, 끝났습니다. 누구부터 공개하면 되죠? 해나가 그린 포스터를 보여주실래요? 혹시 어떤 영화인지 감이 오실까요? 소문난 칠공주? 그 영화가 있나요? 그러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아, 좋아요. 어려우니까. 오. 그림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태양? 네, 저 맞춰도 돼요? 맞춰주세요. 정답, 써니! 정답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써니예요. 그러면 혹시 혜나 씨가 써니 줄거리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벌교에서 전학을 온 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하필 첫날에 날라리들한테 딱 찍히게 돼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츠나라는 다른 학생이 와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써니라는 멤버에 영입이 되는데 그때부터 7명들이 파란만장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영화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로 써니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우선 무거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는데 그게 써니가 딱이거든요. 재밌는 요소가 정말 많고 또 감동도 줍니다. 눈물도 좀 찔끔했어요. 노래도 엄청 신나잖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써니. 네. 아, 써니, 빙글빙글, 그리고 또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아세요? 그 헤드폰하고 알죠, 알지. 그 노래도 나왔어요.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감성에 흠뻑 젖게 돼요. 다음은 나의 학창 시절과 그 80년대의 학창 시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게 80년대에는 교복이 없었어요. 다 사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맞아. 공감이 됐던 거, 추억이 됐던 거는 친구들끼리 점심시간 때 양푼 비빔밥을 해먹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저 해봤어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게 한 멤버끼리 담당이 있어요. 나는 밥 담당, 나는 계란 담당, 난 나물, 고추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다 양푼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고 비벼서 먹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네. 왜냐면 저는 2002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세대인데 저 01년생이에요. 왜 성 그어요? 그러면 그 양푼 팥빙수 같은 것도 안 해먹었어요. 그 우유 깍을 얼려요. 거기에 뭐 과자, 초콜릿, 초코소스, 아이스크림 넣어가지고 저는 이거 먹어봤어요. 저희 급식에 추억의 팥빙수라고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신세대 팥빙수였는데 저기서는 추억의 팥빙수로 나오네. 그럼 혹시 다들 이런 경험은 있나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13번
주번 그리고 항상 막 걸리고 맞아요. 그런 경험 있죠. 나 15번인데 오늘 15일이다. 이러면 조금 큰일. 맞아 맞아. 제 학교에서는 15일에 15번을 부르시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15일이니까 15번에 뒤에 옆에 대각선 막 이렇게 부르셔서 저는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와. 오케이.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저 많이 시켰어요, 발표할 때. 그때부터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오. 좋은데요? 그러면 혹시 이 영화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뷰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뷰포인트 중 하나는 한국의 80년대 레트로 감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형형색색으로 옷 입고 뭐 큰 로고가 박힌 옷들을 입는다거나 청자켓, 뭐 머리도 약간 앞머리 약간 이렇게 펌 해가지고 하는 거 머리띠 있잖아요. 쓰고 막.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삐삐머리 뭐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로고 크게 박혀 있는 거랑 앞머리 웨이브 넣은 거랑 저랑 방금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데님 입고 딱 맞는 거 아, 아닌가요? 정말?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제 바지가 지금 청바지라서 지금 데님도 딱 맞춰 있어요. 오 어쩌면 이게 80년대 결정체가 아닐까. 써니 들어보시겠어요? 불러주면 80주의 80주의 멤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되게 직관적인 그림이에요. 오. 혹시 저건 해인가요? 아 이거 해가 아니고요. 이게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고 이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있는 35는 오. 대한민국 맞네요. 지도입니다. 아주 종이를 받자마자 그럼요. 숫자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뭔지 아시겠나요? 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행. 그렇죠. 지금 뭘 표현했냐면 이게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아, 부산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부산으로 가는데 아, 부산 이제- 행. 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KTX를 타고 간다. 부산행은 지금의 넷플릭스의 킹덤이 있기 전에 전 세계의 그런 한국의 그런 좀비 영화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2016년 7월 20일 날 개봉했고 그리고 장르는 액션 스릴러 그리고 좀비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답게 또 1000만을 달성한 한국 좀비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영화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부산행 줄거리는 일단 공유 씨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정에는 소홀한 워커홀릭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서구인데 이제 서구가 딸과 함께 이제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난 일을 조금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그냥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딱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잡아 물어뜯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막 하나씩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긴급 재난 경보령이 발표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KTX 안에서 서구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안전하게 좀 부산에 가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사투를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쩌니 씨는 이 영화를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 중에 특히 이 영화인 이유는 좀비 영화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리셰들이 있어요. 다 좀 오픈 스페이스고 아니면 끼케야 건물? 여기는 달리는 기차 안도 건물이랑은 다르게 되게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게다가 그런 기차라는 조금 제한적인 범위에 있을 때 좀 어떻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롭게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영화가 특히 더 좋았고 부산행이 이런 대중성이랑 그리고 좀비 영화가 가져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갖춘 작품이 딱 나와서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영화를 볼 때 감상 포인트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상 포인트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 첫 번째로 조금 눈여겨봤던 건 이런 재난 상황이 나왔을 때 정부가 조금 대처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부산행에서 꼬집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창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KTX 보면은 여기 위에 TV가 있어요. 위에 TV 맞아요. 거기에 뉴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 네. 근데 거기에 부산행에서도 그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단순히 폭동이 아니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근데 영화에서 그 뉴스에서는 그냥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시민 그냥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경찰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시라고 이런 게 뉴스에 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어떻게 이 재난 상황을 조금 크게 만들 수 있나. 네, 그냥 이 네. 영화에서 이 영화 안에 정부를 좀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는 좀 눈여겨볼 포인트, 그러니까 한국 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김희성 배우라고 나와요. 맞아요. 영화에서 보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이 아저씨가 짜증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활용해서 남들을 조금 아래로 보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극 중에서는 운수업체 그 회사에 다니는 되게 임원급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랬는데 막 처음에 막 기차 그 막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막 삐그덕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영무원 불러가지고 자기가 뭐 어디 회사 임원인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런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조금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서구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공유 배우님이 연기하는 서구라는 캐릭터가 되게 가정에서 소외돼요. 딸이 본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정이랑 이렇게 융화하지 못하고 좀 겉도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일단 이 아저씨가 자기 딸의 생일을 까먹어요. 까먹을이라고 했죠? 네, 일에 파묻혀서 막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바쁘다 보니까. 네, 바쁘다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 이렇게 헤엄쳐서 살려다 보니까 가족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딸의 생일을 일단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뭐 닌텐도 위를 사오거든요. 게임기? 네. 네. 닌텐도 위를 사오는데 그게 이미 있어요. 딸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긴 한데 아버지는 뭐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면은 주말에는 계속 잠만 자시고 약간 이런 스테레오 타입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오버랩 되긴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럼 이번에는 기리가 그린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저희 포스터 공개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모시 중원디라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서 생각나신 영화 한번 동시에 말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곡성. 정답입니다. 네, 곡성은 2016년에 개봉한 한국의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홍진 감독의 작품입니다. 두 분이 하실 랑종은 봤는데 곡성은 아직 못 봤어요. 랑종 굉장히 진짜 재밌어요. 매운맛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잔인한 거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또 못 네, 본다고. 제가 잔인한 건 좋아하는데 무서운 건 잘 못 봐가지고 곡성도 처음에 그 예고편 봤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 여자 주인공 배우님도 진짜 예쁘세요. 근데 이걸로 좀 보여주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역 배우가 저랑 동갑이라고. 네, 곡성은 대한민국 한 마을의 이름이에요. 곡성이라는 마을에 갑자기 어느 날 낯선 외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 자꾸 의문스러운 연쇄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은 집단 야생버섯 중독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외지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팽배하게 되거든요. 영화의 주인공인 마을의 경찰인 종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인 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지인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좀 더 믿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의 딸인 효진이가 그때까지 죽은 피해자들과 같은 증상을 갖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을 떠나라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내쫓기도 하고 급기야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기리 씨가 느끼는 이 영화의 조금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영화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도 또 음향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런데 영화 내에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를 점점 더 알 수 없게 진행이 됩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막 갈팡질팡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선명한 감각과 모호한 서사의 대비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몇 없는 그런 명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감상할 때 포인트가 있을까요? 너무 있죠. 네, 곡성은 한국의 무속 신앙을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를 제가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에서 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굿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도 아시나요 혹시? 네, 그 강동원 나오는 맞아요. 그쵸. 강동원으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거기서도 어떤 악귀에 대처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퇴마를 진행하는 영화였거든요. 반면에 곡성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한국적인 방법을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굿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이라는 한국식 퇴마 방법을 통해서 악귀를 내쫓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미신으로 치부되면서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한국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다루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굿뿐 아니라 다른 한국 무속 신앙적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물인 무명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흰 소복에 긴 생머리에 천우희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거든요.